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고효율의 연습 방법입니다. 일반 골퍼분들은 연습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업무도 있고 또 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연습 방법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우리 프로분들 그리고 또 이나연 MC 연습할 때 혹시 어떤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나요? 비율을 어떻게 연습을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자마자 7번 아이언을 짚고요. 네. 거의 70%는 7번 아이언을 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웨지랑 드라이버 이렇게 섞어서 연습하는 편입니다. 저는요, 주니어 때 하루에 공을 1000개씩 쳤거든요. 많이 정말요? 치셨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웨지로 한 300개 정도는 쳤었는데 프로가 되고 나서는 거의 뭐 아이언 드라이버를 5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유가연 프로는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클럽이 웨지거든요. 그래서 또 오. 웨지를 많이 해놓으면 저는 스코어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 웨지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역시 프로분들은 웨지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5대 3대 2는 여기서는 이제 퍼팅을 제외한 연습장에 갔었을 때의 비율을 말씀드린 건데 5대 3대 2. 그래서 연습의 반은 웨지입니다. 그래서 웨지를 충분히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그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90대 타수를 기록하는 일반 골퍼분들, 90타를 치는 분들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90타를 치는 분들은 한 라운드에 퍼트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러게요. 얼마나 되나요? 보통 36개 이상? 그냥 네, 한 편안하게 40개? 생각하면 네, 36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훨씬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냥 매홀 투 퍼트만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36번의 퍼트 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드라이버는 몇 번이나 칠까요? 14번이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퍼터와 드라이버 두 클럽 가지고 벌써 50번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90타를 치는 일반 골퍼분들의 그린 적중률은 얼마나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한 30% 될까요? 네,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 적어도 그린을 한 15개에서 14개는 4번 정도는 그린을 놓칠 수밖에 없죠. 그럼 어프로치를 14번에서 15번을 해야 되고 또 파5의 세 번째 샷을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20번에서 25번의 웨지 샷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연습장에 가시면 어프로치 몇 개 치시고 그 다음에 아이언 7번 아이언 치시고 5번 아이언 치시고 우드 치시고 드라이버 치시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버 14번, 퍼트수 36번, 웨지 20번만 하더라도 채 4개 가지고 거의 70번을 치는 거죠. 그럼 90타를 기록하는 분이 벌써 70번을 쳤으면 나머지 20번, 나머지 10개의 클럽으로는 평균 2번밖에 안 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본 골퍼분들은 연습장에 가시면은 2번씩밖에 안 치는 클럽을 가지고 1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솔직히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의 비중이 큰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듯이 골프도 드라이버, 웨지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가시면 가장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웨지입니다. 웨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첫 번째 많이 칠 수 있어요. 공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툭툭 치는 것 같아도 많이 개수를 치면 칠수록 그만큼 몸에 입력이 되겠죠. 누적이 돼야 이게 실제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네. 아무리 감이 좋고 그래 좋았어. 오늘 10개 잘 맞았어. 절대 몸에 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양이 쌓여야지만 쌓인 양이 실전에 가서 나오는 거죠. 연습량은 결과와 비례한다. 이런 것처럼 공을 우선 많이 쳐야 성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웨지샷을 많이 치면 아까 유가영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부드러운 스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윙이 템포가 정말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막 공에 덤비거나 그런 스윙을 하지 않고 가장 부드러운 스윙으로 좋은 스윙을 많이 반복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좋은 스윙이 몸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웨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1시간 연습을 한다고 가정을 했으면은 앞에 20분 웨지, 그 다음에 아이언 조금 치고 그 다음 드라이버를 더 많이 친 다음에 마무리는 한 10분 정도 웨지로 마무리해 주셔야 1시간을 칠 때 풀스윙을만 하면은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공을 칠 거고요. 웨지를 30분 정도 치면 250개에서 한 300개의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연습량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요. 네. 웨지 샷으로 스윙을 할 때 좀 네. 그린 주변 웨지를 연습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한 50야드, 60야드의 거리의 웨지 샷을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다 해야죠. 다 해야 됩니다. 아, 네. 보통 웨지샷을 연습할 때는 짧은 거부터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점점 거리를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리, 확실하게 칠 수 있는 거리. 예를 들면 10, 30, 50, 70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10과 30 사이의 20은 저절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m를 뭐 요 정도 강도로 친다. 그러면은 30m를 칠 때는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의 사이즈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웨지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웨지샷 연습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래서 50%의 웨지샷을 연습을 할 때 중요한 점은 기울기입니다.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체중을 어떻게 두라고 그러죠? 보통 웨지샷 칠 때? 왼발에 두라? 그렇죠. 왼발에 뭐 6대 4.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6대 4 체중을 뒀습니다. 뒀는데 머리는 여기 있어요. 머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체중만 이러고 두죠. 이러고 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치면은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체중 더 실을까요? 더 실으면 이렇게 쓰면 뭐 합니까? 머리는 여기 있는데. 머리 이렇게 같이 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절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레슨부터 항상 강조하는 게 실전입니다. 실전. 머릿속의 공식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하고요. 하지만은 그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라이브 레슨의 시청자분들이 실전에 나와서 방송을 보고 다음 날 코스에 나가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레슨을 저는 조금 더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렇게 실전용 레슨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웨지샷은 기울기가 더 중요합니다. 체중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대 4. 6대 4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머리의 기울기죠.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어깨 라인이 이 상태에서 거의 이런 느낌으로 쓰셔도 됩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똑같은 느낌에서 채만 휘둘렀을 때 소리를 잘 들으시면은 바닥이 먼저 맞는 소리가 나죠. 오,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똑같은 팔 동작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약간 들고 기울기의 변화를 주면은 치면은 벌써 공부터 맞는 다른 소리가 들리죠. 더 네. 깨끗한 소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치면은 약간 땅부터 맞는 2부 레슨의 유가영 프로의 이 뒷땅, 네, 땅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머리를 더 기울여 놓고 치면은 훨씬 더 깨끗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네. 기울어진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느낌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기울여 놓은 상태로 치셔도 괜찮습니다. 오. 극단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통합니다. 네.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프로 선수들은 스윙을 하면서 6대 4 체중이 백스윙에 올라가면서 7대 2에서 7대 3에서 8대 2까지 더 기웁니다. 네. 그러고 치면서 몸이 더 펴지는 거죠. 네.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 6대 4의 체중을 두고 왼발에 체중을 두고 움직이지 않고 손목도 쓰지 않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투어 프로들 중에 손목을 안 쓰는 프로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순간에 분명히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싫고 더 싫고 치면서 더 몸을 써주는 거죠. 네. 손목을 안 쓰는 것 같지만은 다 프로 선수들은 어느 정도 코킹을 다 하고요. 내려갈 때 차가 풀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몸하고 같이 회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확실하게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체를 안 쓰는 것 같지만 역으로 예전에 스택 앤 틸트라는 그런 스윙 이론이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체중이 더 실리고
치면서 몸이 더 펴지는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재현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기울여 놓으세요. 이렇게 기울여 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같은 동반 플레이어가 봤을 때 전혀 눈치 못 챕니다. 네. 이 정도? 음. 이 정도? 정말 이쪽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갖다 네. 놓고 친다고 하셔도 동반 플레이어들 눈치 못 챕니다. 왜냐하면 일반 골퍼분들이 실제로 칠 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왼발에 체중을 놓더라도 결국 올라가면서 딸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정확하게 못 맞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정확- 궁금해지는 게 많이 기울일수록 좋은 건가요? 더 많이 기울어야 하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칩샷, 그린 주위에 또 웨지 샷은 공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샷을 칠 거냐라는 의도가 정말 중요하죠. 라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많이 기울여 놓으시면 됩니다. 사실 그린 주위에 짧은 풀, 이 프린지, 양지한테 짧게 깎아놓은 데 가면은 많은 골퍼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더 정확하게 맞추려고 공이치를 오른발 쪽 뒤쪽에 아, 두고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네. 네. 찍어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치시면 지금 제가 방금 친 것처럼 어땠나요? 이게 부드럽게 채가 들어갔나요? 너무 아니요. 강하게 너무 나왔어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정확한 컨택을 만든다 하더라도 공이 너무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다홀을 많이 지나가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조금만 살살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푸덕 바로 코앞에 떨어져. 네. 그리고 그린 주위 플레이가 약한 분들의 공통점은 클럽 페이스를 정말 이렇게 일자로 놔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일자로 놓을까요? 왜 그러는 거죠? 정확하게 맞추려. 정확하게 날이 공을 파고 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시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컨택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대신 잃는 게 있죠. 탄도를 잃습니다. 그래서 공이 뜨질 않아요. 떨어져서 런은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두고 막상 띄우려고 하면 네. 뒤로 맞아요. 누우면 뒤로 오면 똑같이 또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체중도 중요하지만 웨지샷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이 캐나다의 닉 테일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닉 테일러는 아예 오른발 뒤꿈치를 실제로 대회에서도 이렇게 들고 플레이를 해요. 저는 네. 실제로 시합 때까지 뒤꿈치를 들고 치지는 않았지만 네. 연습 때 저도 저런 방법으로 오.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좀 맞습니다. 컨택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아예 왼발 한쪽에다가만 체중을 실어놓고 아예 오른발 띄워놓는다 오. 생각하고 네 저도 연습을 네, 했었거든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부의 제 레슨이 끝나고 나면 또 유가영 프로의 레슨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레슨과 유가영 프로의 레슨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정말 중요하고 극단적으로 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손목을 쓰든 안 쓰든 일단 체중이 왼발에 많이 실려 있어야 정확한 컨택이 납니다. 컨택이 잘 나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몸도 쓰이고요. 그런 다음에 힘이 빠집니다. 부드러운 샷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한 다음에 그래야 내가 뭔가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띄우는 샷, 굴리는 샷, 스핀샷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컨택. 내려가면서 맞히는 샷을 많이 충분히 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띄우는 샷을 할 때는 그때는 몸을 쓰셔야 돼요. 가만히 하체를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쳐서 공이 뜨는 샷은 없습니다. 뜨는 샷을 하시려면은 컨택 이후에 몸이 열리면서 회전을 해줘야 탄도를 높일 수가 있지. 이 상태에서 찍어치면은 공은 맞히지만은 높은 탄도 샷은 구사가 어려우니 첫 번째 컨택을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몸을 쓰시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시면 실전에서 충분히 통할 겁니다.